안녕하세요. 어버머슬 송치용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보는 핵심 근육학. 오늘은 그 첫 시작인 등 세모근, 승모근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시는 근육이 시작하는 점을 말하고 정지는 끝나는 점을 말합니다. 이 등 세모근은 뒤통수뼈의 위 목덜미선과 경추 1번부터 7번, 중추 1번부터 12번까지의 가시돌기와 목덜미인대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목덜미인대는 뒤통수뼈와 경추 가시돌기를 이어주는 지느러미 모양의 인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등 세모근은 어깨뼈의 가시와 봉우리 그리고 빗장 뼈 바깥쪽 3분의 1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등에 있는 세모 모양의 근육이다. 그래서 등 세모근, 부용어로는,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스님들이 쓰는 모자와 모양이 같다고 해서 승모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 세모근은 부착 부위와 기능에 따라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 등 세모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등 세모근은 뒤통수뼈의 위 목덜미선, 목덜미인대, 경추 1번에서 5번까지의 가시돌기에서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 경추 1번에서 5번까지 가시돌기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목덜미인대는 뒤통수뼈와 경추 가시돌기에 붙어있는 지느러미 인대인데, 이 위 등 세모근이 이 목덜미 인대에 부착함으로써 경추 1번부터 5번까지 가시돌기에 간접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근육이 빗장뼈 바깥쪽 3분의 1에 부착하게 됩니다. 위 등 세모근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편측 작용을 했을 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이 작용을 했을 때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기능은 양쪽 승모근이 같이 작용했을 때의 기능인데, 이 양쪽이 작용할 때에는 머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와 어깨와 고정되어 있을 때로 그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머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어깨를 으쓱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깨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머리와 목 부분을 신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등 세모근이 작용을 해서 어깨를 으쓱 올릴 때 우리는 이 어깨를 약간 뒤쪽으로 으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등 세모근의 기시 정지점을 생각해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위 등 세모근의 주행 방향은 뒤통수뼈에 시작해서 빗장뼈에 붙을 때 약간 뒤에서 앞으로 향하는 사선 방향의 주행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경부, 머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 짧게 수축이 될 때 우리의 어깨를 약간 뒤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어깨를 앞으로 으쓱하는 근육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견갑거근, 어깨 올림근입니다. 견갑거근, 어깨 올림근은 경추 1번부터 4번까지의 가로돌기에서 시작해서 어깨뼈의 위각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주행 방향은 상부 승모근과는 다르게 약간 앞쪽인 경추 가로돌기에서 뒤쪽으로 어깨뼈 위각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올림근이 작용할 때는 우리의 어깨를 앞으로 가져오게 되고, 상부 승모근이 작용할 때는 이 우리의 어깨를 뒤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근육의 기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이나 센터에 환자나 고객이 왔을 때 두통을 호소를 하고, 그리고 어깨, 두경부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고객, 환자의 체형이 어깨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어깨가 올라간 방향이 뒤쪽으로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면 우리는 이 상부 승모근의 단축을 의심을 해보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실시해주면 됩니다. 만약 이 통증의 원인이 상부 승모근에 있었다면 통증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실시한 후에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등 세모근입니다. 중간 등 세모근은 상부가 끝나는 경추 6번에서부터 흉추 3번까지의 가시돌기에서 시작해서 어깨뼈 봉우리에 끝나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상부 승모근과는 달리 중부의 근섬유는 평행한 주행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양쪽 어깨뼈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래 등 세모근입니다. 4번에서 12번 흉추 가시돌기에서 시작해서 어깨뼈 가시에 부착되는 하부 승모근은 근육의 주행 방향이 사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기능은 어깨를 모아주면서 아래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신경 지배입니다. 등 세모근은 운동과 감각이 서로 다른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을 주로 지배하는 신경은 척수 더부신경입니다. 그리고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은 2번에서 4번까지의 경추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주행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녹색 줄로 임의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 위로는 숨내이고 이 아래로는 척수입니다. 지금 이 척수에 여러 빨간색 점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나와서 바로 나가는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가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더부신경의 척수 가지입니다. 이 척수 더부신경은 위로 쭉 올라와서 여기 숨내에서 나오는 뇌 더부신경과 이 목정맥 구멍을 빠져나가면서 만나는 듯 하다가 서로 만나지 않고 다시 헤어져서 다시 내려오면서 목빗근과 승모근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점에서 나오는 이 신경 가지가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이 척수 2번, 3번, 4번에서 나와서 이 목빗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과 등 세모근을 지배하는 이 운동신경과 섞이면서 감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 세모근을 지배하는 더부신경의 설명이고 이 뒷부분부터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 더부신경 안에는 척수 더부신경과 뇌 더부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뇌 더부신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 더부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숨내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빨간 동그라미가 의문액입니다. 의문액에서 시작한 뇌 더부신경은 목정맥 구멍을 나오면서 척수 더부신경과 합쳐진 듯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섞이지는 않고 이 위에 나오는 신경이 미주신경인데 미주신경과 합쳐지게 됩니다. 이 미주신경과 합쳐진 뇌 더부신경은 우리가 말할 때 발성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과 목 삼킴에 관여하는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가지입니다. 다음은 신경포착입니다. 신경포착이란 신경이 눌린다, 찝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등세모근에서의 신경포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등세모근에 의해서 큰 후두신경이 눌리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뒤통수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후두신경은 등세모근을 뚫고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서 뚫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10명 중에 4명 내지는 5명 45%의 확률로 이 큰 후두신경이 등세모근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세모근을 지배하는 척수 더부신경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행을 하다가 목빗근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세모근의 근력 약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관통 및 증상입니다. 등세모근은 총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7개의 통증 유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 뒤에 붙은 숫자는 발생 빈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흔하게 발생하는 트리거 포인트고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은 덜 흔하게 발생하는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등세모근의 1번과 2번 트리거 포인트는 상부 승모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 1번에 나오는 것이 1번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이 1번 트리거 포인트는 위 등세모근의 수직 섬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됐을 때는 물음표 모양의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게 되고 이때는 편도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 턱 쪽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2번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되어 있을 때는 뒤통수, 이 근육이 부착되는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 통증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릴 때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의 편측작용이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린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동작을 할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4번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3번, 4번 트리거 포인트는 아래 등세모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아래 등세모근 섬유의 중간 부분, 4번의 경우에는 아래 등세모근 섬유에서 이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 1번, 3번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됐을 때는 등과 어깨, 이 넓은 부위로 통증을 방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에 트리거 포인트 1번과 2번에 의해 유발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등세모근은 해부학적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상부 승모근은 짧아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부 승모근은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상부 승모근은 이렇게
위로 짧아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하부 승모근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 1번, 2번이 이렇게 단축되면서 활성화됐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3번이 늘어나면서 통증 유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 2번에 트리거 포인트 4번이 활성될 경우에는 어깨뼈와 척추뼈 사이, 그러니까 이 어깨뼈 안쪽에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증 유발점 4번은 3번이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통증 유발점입니다. 다음은 5번, 6번 통증 유발점입니다. 이 5번과 6번, 7번 통증 유발점은 중간 등 세모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5번 트리거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 통증 유발점에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경추 7번부터 흉추 3번까지 이 부위에 타는 듯한 자결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통증 유발점은 우리가 어깨 봉우리라고 부르는 이 견봉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가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무거운 가방이나 코트를 착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통증 유발점인 7번입니다. 이 7번 통증 유발점은 기존의 통증 유발점과 다르게 존으로 표시되는데요. 6번까지 통증 유발점은 이 X자 하나의 지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7번 통증 유발점은 넓게 앞통 부위가 형성됩니다. 이 통증 유발점은 근육이라기보다는 피부 통증 유발점으로 불리는데요. 이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됐을 때는 팔 쪽으로 자율신경 현상으로 인한 닭살이 돋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부 승모근에 대한 스트레칭과 하부 승모근에 대한 강화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칭과 하부의 강화 운동만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승모근은 상부는 짧아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부는 늘어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는 스트레칭, 하부는 강화 운동을 알려드리는데 그건 개인의 체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어깨가 내려가 있는 체형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칭보다는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칭에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를 충분히 돌려줍니다. 이 어깨를 돌려주는 이유는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충분한 워밍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전에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면서 워밍업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눌러줄 건데 이때 누를 때 약간 내가 스트레칭 시켜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시면서 어깨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부 승모근에 대한 강화 운동입니다. 하부 승모근에 대한 강화 운동은 먼저 어깨를 엎드려 놓은 자세에서 어깨를 140도 이상 벌린 뒤에 손을 살짝 들어줍니다. 손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어깨뼈를 가운데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팔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하부 승모근 대신에 어깨 주변의 근육에 과한 긴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머리 위로 넘어가지 않게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어깨뼈를 가운데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승모근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해부학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